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복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꼭 필요한가 싶으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하셔도 좋지만, 물론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해야 되는 건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같이 하면 좀 더 낫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거고, 바로 스파이 넘어가고 싶은데 왜 안 넘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께는, 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중간에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진도를 빨리 빼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 한 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거는 뭐 그냥 빼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그냥 읽고 해석하고 그냥 쭉쭉쭉 그냥 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니까 조금은 양해를 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조금 그런 뜻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않으시는 것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했던 프린트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번째 강의지만 프린트물로는 두 번째 주 두 번째 강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인하이트 스파이가 되어 있죠. 지금 수업 그 진행상으로 12번째 강의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앞에 10의 자리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네요. 자, sportliche Biografien 해가지고 나왔던 거고, 텍스트를 읽고 위에 있는 사진하고 그 맞춰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kreuzen Sie an 해서 안코이튼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는 체크하세요 때 요렇게 체크를 하지만 독일에서는 표기를 할 때 요렇게 한다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했다고 그은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투표함을 나타내거나 뭐 할 때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요렇게 하잖아요. 선택하는 박스를. 요게 이제 골랐다는 의미로 통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거철이 되면 이게 동그라미 쳐놓고 요렇게 해놓은 표기를 보여줘요. 이게 나는 여기에다 골랐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츠 자체가 십자가를 말하는 거, 십자가 내지는 어떤 그 엮이는 그 교차로 요렇게 된 거 십자가 코이츠로거든요. 교차로가 나요? 어쨌든 그런 식 교차되어 있는 거. 십자가도 그래서 코이츠고요. 그래서 안 코이츠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선택 체크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안 코이tzen. 그래서 안 코이tzen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안이 떨어져 나가는, 흔히 말하는 분리 전철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우리말로 된 독일어 문법책에서 trennbare Verben 해가지고 독일어로 설명이 되었을 텐데, 떨어져 나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kreuzen 안이 돼야 되고요. 동사 원형을 찾으실 때 얘 같은 경우는 안 kreuzen으로 찾으셔야 그걸 단어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kreuzen 그렇게 해야 나올 것이고, 쓸 때는 kreuzen 안 이렇게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분리 동사의 전형적인 형태죠. 자, 텍스트를 이제 읽고 일일이 다 해석하는 건 이미 수업 시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반복은 하지 않을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문이라든가 중요한 표현들 혹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빠르게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커맨 다음에 아우스 해서 도시 내지는 나라가 나오는 거, 그래서 나는 어디 어디 출신이라고 밝힐 때 커맨 아우스를 쓴다라는 거 분명히 했었죠. wohnen 다음에 in을 썼었고, 어디 어디 장소 wohnen in 썼었고, 그리고 커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고 할 때 커맨 다음에 아우스였죠. 요거 여러분들 전치사와 함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wohnen in 다음에는 dative였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aus, kommen, wohnen in dativ. 그래서 ich wohne in 해놓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in der Schweiz였죠.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wohnen in 문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kommen aus Deutschland 요것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다 보자. sein Vater, seine Mutter 요거 ein, eines, einem, einen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sein 하고 붙어 있다는 건 순전히 에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얘의 변화는 sein, seines, seinem, seinen 이런 식으로 마치 부정관사가 변하는 것처럼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게 Mutter에서 여성이니까 seine가 됐겠죠. 그럼 얘는 seine Mutter, seiner Mutter, seiner Mutter,
seine Mutter. 노미나티브부터 아쿠사티브까지 고런 식으로 변화해 가겠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못 알아들으신다면 쪼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격변화에 대해서는 독일어 문법 썸타기 시간에 한 6번 가까이 복습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주구장창 복습을 했던 이유가 바로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에 복습을 했던 건데, 만약 이게 쪼끔 익숙치 않으시거나 쪼끔 뭐랄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전에 있던 독일어 문법 썸타기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kommen 다음에 aus der Türkei 요 표현 보면은 아하, 여기서도 다티프가 쓰이는 거 알 수 있겠죠. 왜요? Türkei 자체도 die Türkei 여성명사인데 여성명사 aus der Türkei죠. kommen aus der Türkei.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ohnen in 다음에 다티프였는데 kommen aus 다음에도 다티프니까 요렇게 해서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다 예문으로 뭐 알아두라고요? Ich wohne in der Schweiz. Ich komme aus der Türkei. 이렇게 해서 두 가지 die Türkei, die Schweiz인데 kommen aus와 wohnen in 다음에는 다티프가 필요해서 aus der Türkei 그리고 wohnen in der Schweiz 이렇게 in der, aus der 해서 다티프가 쓰였다. 예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perfect 완벽하겠죠. 그렇게 독일어를 문법과 문장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r hat einen Bruder. 자, haben 동사가 가지다라는 뜻일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아쿠사티프가 오니까 einen Bruder 했던 거 맞고, 그리고 Schwester의 복수형은 Schwestern이었죠. Schwestern 이렇게 복수형까지 정확하게 써서 맞췄네요. 자, 그런데 Bruder의 복수형이 뭐죠? Bruder. Bruder. 여기서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 Bruder. 그래서 뭐야? Der Bruder죠. Der Bruder의 복수형은 어떻게 쓸까요? Der Bruder 당연히 복수니까 die 다음에 어떻게 쓰죠? die Brüder 해서 오 umlaut가 된다는 거. Bruder, Brüder. 자, umlaut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Der Vater, die Väter. 자, der Vater가 복수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die 아빠들할 때 어떻게 돼요? die Väter죠, 이렇게. 그래서 der Bruder, die Brüder 혹은 der Vater, die Väter. 그래서 대학교 전공이나 이런 데서 기초 독일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얘를 요렇게 원형만 주는 거예요. Der Bruder 그러니까 싱글라 그 단수만 줍니다. Der Bruder, der Vater 이렇게 쭉 주고 나서 다음 중 복수형의 형태가 동일한 것은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 동일한 것. 자,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 끝에 에가 붙는 게 있었고, 뭐 에가 붙는 게 있었고, 뭐 모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모음에 umlaut가 붙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der Bruder가 die Brüder 이렇게 바뀐다든가, der Vater가 die Väter 이렇게 바뀐다든가, 혹은 단수와 복수의 형태상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들을 섞어서 낸 다음에 다음 중 예를 들면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요런 식으로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Schwestern 그래서 Bruder의 복수는 Brüder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Er ist nicht verheiratet. 자, 요 표현 중요합니다. Er ist nicht verheiratet. nicht verheiratet. verheiratet는 항상 사인 동사を써서 결혼을 한이라는 표현, 결혼을 한. 그러니까 이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동사하고 그래서 끝에 verheiratet 요렇게 써서 결혼을 한 기혼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문제는 nicht verheiratet죠. Er ist nicht verheiratet. 자, 그러면 nicht verheiratet는 한 단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제가 이거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nicht하고 verheiratet 결혼을 그러니까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nicht니까. 자, 그래서 미혼의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쓸 때 ladish라는 표현을 쓴다고 알려드렸을 거예요. ladish. L에 대이게 ladish. 항상 어때요? 단어 끝에 오는 이 기로 끝나는 단어들은 ik 하고 있지 않고 ish 하고 있는 ish. 그런데 이것도 남쪽에서는 lady 하고 이렇게 ik 하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 원래는 이 히 해서 ladish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이게 표준 독일어예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체크하실 때는 ladish 이렇게 읽으시는 게 맞고 시험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리딕 이런 식으로 끝에 이 개를 그냥 이시 하지 않고 익 하고 읽은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히나 좀 그렇게 읽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hat keine Kinder, hat eine Freundin. 자, eine Freundin 나왔네요. eine Freundin. 자, 이렇게 Freund에 대해서 여성형은 en 붙여서 Freundin 이렇게 en을 붙여서 만든다. 그래서 어때요? 뒤에도 Sänger가 있고 Sängerin 했죠. 이렇게 en을 붙였죠. 그래서 여성형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en이 붙어서 여성형이 되는 명사를 다시 한번 복수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좀 독특했죠. 어떻게 변했냐면 여성이니까 die 어때요? die Freundin 해놓고 얘를 복수형으로 어떻게 만들었죠? die 이제 플루럴이죠. die Freundin 해놓고 Freundinnen 했죠. die Freundinnen. 그래서 n에 n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더라. die Freundinnen. 같은 방식으로 자, Sänger가 일단 있었겠죠. 가수 der Sänger죠. 얘를 갖다가 여성형으로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die 어떻게 됐어요? Sänger 해놓고 in 했죠. Sängerin, Sängerin. 그리고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복수형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쟁어린넨 했죠.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때 쟁어린넨 이렇게 하지 않고 쟁어린넨 이런 식으로 읽었죠. 프로인딘넨 하지 않고 프로인디넨, 프로인디넨. 그래서 프로인트에 대해서 자 이것도 아예 씁시다. 남성일 때는 der Freund죠. der Freund를 여성화 시킬 때는 die Freundin 하고 en을 붙였고 가시복수형을 할 때는 n에 n을 붙이되 nen 하는 걸 이제 Freundinnen, Freundinnen 이렇게 하고 Sänger를 여성으로 die Sängerin 했는데 얘에 대한 복수형은 die Sängerinnen 이렇게 해서 n에 n까지 붙는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독일어 문법 썸 타기 할 때. 그래서 이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 이런 거면서 알려드렸죠. 참고해서 지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강의 자체가 어차피 독일어 문법 썸 타기를 듣고 오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어근까지 복수형 알아봤고요. aus Türkei, 오케이. 그리고 aus Spanien, für, 특별히 다른 것들은 볼 게 더 이상은 없겠네요. 구문상으로. 자, 같은 방식으로 sein Vater, seine Mutter 했었고요. kommen auch aus Portugal 이렇게 했고요. 자, er haben 동사가 가지다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아쿠사티브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einen 보고 표현 쓴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도 nicht verheiratet인가 한 단어로 우리가 뭐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ledish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랬죠. 미혼의라는 표현, 미혼의 ledish 이런 거. hat ein Kind, eine Freundin, sie heißt Irina Shayk 했고 Modell, sie kommt aus Russland und arbeitet. 자, 여기서 arbeitet seit 2009 in Spanien. arbeitet 요 녀석은 동사 원형이 어떻게 생겼죠? 일단 arbeiten 했죠. arbeiten. 자, 요 녀석 변화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est, t, en, t, en 하고 변하죠. 동사 변화. 기억하시죠? est, t, en, t, en 해야 되는데 첫 번째 ich arbeite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ich 그다음 du arbeit 테스트가 돼야 되거든요. 에스테인데 여기 에를 든 거죠. 에스테. 잠시만요. 에스테가 아니고 그냥 에스테. 에스테테 엔테엔인데 아르바이트스트가 되니까 여기는 아르바이테스트라고 해서 에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셔야 됩니다. 다리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옆에다가 좀 가로로 써볼게요. 자, 아르바이튼 같은 경우는 이실 때 아르바이테가 되고 두일 때는 아르바이 해놓고 테스트가 되고 요거 에스트죠. 테스트가 되고 에스일 때는 아르바이 테트가 되고 트트가 아니고 wir일 때는 당연히 동사 원형과 사실상 똑같은 wir arbeiten 해놓고 ihr arbeitet 할 것이고 sie 그러니까 복수형과 존칭 sie일 때 전부 다 동사 원형과 동일하죠. arbeiten 할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Ich arbeite, du arbeitest, sie es arbeitet, wir arbeiten, ihr arbeitet, sie arbeiten.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세로로 es, do, 뭐 as 이렇게 붙여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지금 자리가 세로로 쓰자니까 자리가 좀 별로 없고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arbeiten 동사 같은 경우는 est, en에서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하고서 est가 된다는 거. 이렇게 중간에 arbeitest 이런 식으로 arbeitest가 아니고 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문법 썸타기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Er spielt für Real Madrid 어쩌고 했었고 쭉쭉쭉 나ционal Mannschaft 이거 다 했었던 거죠. 별로 중요한 구멍이 없겠네요. 자, 텍스트 드라이 가서도 사실은 1, 2, 3번이 텍스트 1, 2, 3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단지 단어의 차이만 있죠. 아, er hat zwei 어떻다고요? Brüder. 자, 말씀드렸죠. Bruder, der Bruder의 복수형, der Bruder의 복수형은 뭐다? die 어떻게? Brüder 해서 umlaut를 쓴 모습이 보이네요. PL, 이렇게 PL은 플루랄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이라는 얘기입니다. M은 마스쿨린해서 남자를 얘기했으니까 der Bruder die Brüder. 이렇게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까지 나왔네요. nicht verheiratet 한 단어로 뭐라고요? ladies 결혼하지 않은 이렇게 쓰면 되죠. 결혼 ladie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언제 그걸 꼭 보게 되냐면 독일 혹시 가시게 되면 안멜동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거주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Aufenthaltserlaubnis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 생활을 할 때 그때 가족 관계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때 ladies인지 verheiratet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고르실 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ladies라는 표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Freundin 얘기했었고요. kommt aus Deutschland seit 2010 뭐 다른 표현들은 특별히 중요한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die Nationalmannschafts라고 되어 있죠. 단어가 좀 기네요. Nationalmannschafts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독일어는 합성명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합성명사가 문장이 아니라 단어 맨 끝에 있는 합성명사가 그 명사가 전체 단어의 성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샤프트 자체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전체 나시오날 만샤프트가 어떻다? 여성으로 디 나시오날 만샤프트더라. 이런 거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독일어 합성명사는 항상 맨 뒤에 오는 걸 기준으로 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해두시면 이번 단락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다 해놓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리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혹시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궁금한 게 잘 안 풀리시는 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에 제 3강 복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복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꼭 필요한가 싶으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하셔도 좋지만, 물론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해야 되는 건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같이 하면 좀 더 낫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거고, 바로 아츠바이 넘어가고 싶은데 왜 안 넘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께는, 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중간에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진도를 빨리 빼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파이가 되어 있죠. 지금 수업 그 진행상으로 12번째 강의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앞에 10의 자리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슈퍼트시 비오그라피엔 해가지고 나왔던 거고 텍스트를 읽고 위에 있는 사진하고 그 맞춰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코이슨지 안 해서 안 코이슨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는 체크하세요 때 요렇게 체크를 하지만 독일에서는 표기를 할 때 요렇게 한다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했다고 그은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쓸 거예요. 우리말로 된 독일어 문법책에서 trennbare Verben 해가지고 독일어로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떨어져 나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kreuzen Sie an이 돼야 되고요. 동사 원형을 찾으실 때 얘 같은 경우는
안크로이튼으로 찾으셔야 그걸 단어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크로이튼 그렇게 해야 나올 것이고 쓸 때는 크로이튼지 안 요렇게 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분리 동사의 전형적인 형태죠. 자, 텍스트를 인제 읽고 일일이 다 해석하는 건 이미 수업 시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반복은 하지 않을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문이라든가 중요한 표현들 혹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빠르게 단 한 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거는 뭐 그냥 빼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그냥 읽고 해석하고 그냥 쭉쭉쭉 그냥 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니까 쪼끔은 양해를 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쪼끔 그런 뜻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쪼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않으시는 것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했던 프린트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번째 강의지만 프린트물로는 두 번째, 즉 두 번째 강의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아인하이트 표함을 나타내거나 뭐 할 때 동그라미 딱 그려 놓고 요렇게 하잖아요. 선택하는 박스를. 요게 이제 골랐다는 의미로 통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거 처리되면 이게 동그라미 쳐 놓고 요렇게 해 놓은 표기를 보여줘요. 이게 나는 여기에다 골랐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이츠 자체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지는 어떤 그 엮이는 그 교차로 요렇게 된 거 십자가가 요 크로이츠라거든요. 교차로가 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차되어 있는 거. 십자가도 그래서 크로이츠고요. 그래서 안 크로이츠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하세요. 요렇게 선택 체크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안 크로이츠는. 그래서 안 크로이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안이 떨어져 나가는 흔히 말하는 분리 전철이라는 용어를